네, VNL 남자부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 국가, 참가 국가를 쭉 나열한 거고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불가리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참가국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순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을 봐도 불가리아가 23위, 그리고 중국이 25위, 좀 많이 처져 있는 국가들의 대결입니다. 그런 국가들의 대결 치고는 사실 배당이 좀 불가리아 쪽으로 좀 짜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국가는 사실 뭐 근데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기복도 심하고 배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가볍게 뭐 전력을 체크하는 의미로 오바 쪽으로 이제 배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실력 차가 그 정도로 크진 않다고 봅니다. 이 배당을 줄 만큼. 그래서 저는 진짜 오바 쪽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일본과 이란 경기입니다. 이제 아시아 최강을 놓고 이제 이 두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지금 세계 랭킹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이 7위,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이제 최고 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10위,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풀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고 에이스 니시다 포함되어 있고요. 니시다를 이제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뭐 다카하시 란, 뭐 이시카와 이런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뭐 최고 세터라고 볼 수 있는 세키타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주차 경기를 이제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주차를 위해서 세계 최강, 폴란드와도 두 차례 평가전을 펼칠 만큼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1주차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아민, 뭐 에스판디르, 그리고 뭐 샤리피, 모르테자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밀라드 선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밀라드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면 이란이 풀스쿼드로 일본과 충분히 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밀라드의 좀 빈자리가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일본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란의 최고 에이스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란보다는 좀 일본 마인 쪽으로 배당이 솔직히 조금 이렇게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배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마인 쪽이 조금은 더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메리트는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두 팀이 뭐 이란이 아무래도 밀라드가 빠져 있어서 이런 배당이 나온 거긴 하지만 애초에 이제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승부가 갈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차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기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당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해외 배당을 좀 참고해 보면은 일단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세계 선수권을 우승한 팀이에요. 특히나 이제 세대 교체를 완벽하게 이뤄냈고 20대 초중반 선수들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냈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물론 약한 국가는 아니지만 이탈리아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역배를 받은 이유는 당연히 있죠. 지금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고 에이스 2명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미키엘레토 그리고 라비아 둘 다 보이지가 않고요. 이제 그나마 좋은 공격수는 이제 로마노, 유리 이 선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세계 선수권을 우승했던 멤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멤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우승했던 이탈리아라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자신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선수들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우승 멤버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좀 빈자리가 있어요. 지금 콩테가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은 공격수인데 콩테가 보이지 않고 뭐 그래도 이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리마 브루노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미드 블로커 라인에서도 이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로세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배구를 하고 강한 팀으로 분류가 됐지만 사실 작년부터는 조금 포스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배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팀 다 좀 전력이 많이 바뀌어 있고 에이스들을 빼놓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배팅이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가자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작년에 이제 세계 선수권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에이스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이제 그런 선수 2명을 빼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배팅을 가자면 아르헨티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하위권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좀 괜찮은 선수로는 이제 슬레이터, 라이언 슬레이터 이 선수 정도가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포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에레라와 로페즈 두 선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가장 배팅하기 좋은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좀 쿠바가
캐나다를 좀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로스터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금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경기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 쿠바 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 경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첫 주차 경기이기 때문에 뭐 전력이나 컨디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주차 뭐 오늘 경기는 특히나 이 두 경기는 사실 배팅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한번 간을 본다 이런 의미로 배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